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다들 추석 풍요롭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몰아보기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86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 진행을 맡고 있는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민얼련의 이사시자 한국진보연대 대표인 박서군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민얼련 이사라고 하니까 좀 그 시기한데 내가 저 민얼련의 그 공동대표를 한 10년 네. 했지요. 그래서 전문의 공동대표인 박서군입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카메라에 나오진 않지만 신미 사무처장님도 같이 이제 방송하는 데 있어서 리액션도 해주고 같이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네. 좋은 방송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디어 탈곡기는 이제 언론 행태나 미디어 이슈 혹은 뭐 언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인데요. 오늘 미디어 탈곡기에서 박서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 죽음의 이유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청주방송 행태입니다. 네, 박서군 이사님은 이제 2월부터 60여 개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를 함께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또 오늘 초청 요청을 드렸더니 굉장히 흔쾌히 이제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그 공대위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 뭐 회의도 몇 번 가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여를 많이 못했어요. 제대로 기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미디어 탈곡기에라도 나가서 이 인터뷰라도 하는 게 이게 또 나름대로 미진한 그 기여를 좀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이건 의무방어전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본 논의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고 이재학 PD는 지역 언론사인 CJB 청주방송사에서 만 14년여간 이제 프리랜서 PD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2020년 2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프리랜서 PD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재학 PD의 근무 기록을 살펴보면 정직원의 2배에서 3배 정도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근속 1년에서 3년차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4년차 팀장급 PD로 일하던 이재학 PD가 퇴사 직전까지 받은 인건비는 회당 40만 원에 불과했고요. 이쯤에서 이재학 PD의 죽음에 청주방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아빠 프리랜서 PD로 일했다라고 소개를 한 거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PD. 네, 무늬만요. 무늬만 프리랜서 PD고요. 그 위장 프리랜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실제로는 정직원하고 똑같은 수준 또는 뭐 정직원들보다 더 많이 정직원스럽게 과중한 업무를 맡았던 아마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무늬만 프리랜서다. 그리고 이재학 회사 청주방송 내에서도 명함도 다 이재학 PD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공서들과 같이 협력 작업을 하고 이럴 때도 다 이재학 PD로 소개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행정 업무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재학 PD라고 우리는 부르는 게 앞으로 이재학 PD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 이재학 PD라고 명해서 이제 이야기할 테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실은 이제 해고에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게 이제 너무
뭐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인건비 증액을 좀 요구했던 부분, 그리고 좀 함께 일할 인원을 더 보충해달라라고 하니 2018년 4월 기획제작국 1일 회의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니 기획제작국장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고 이재학 PD가 맡았던 아름다운 충북 연출을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고요. 또 편성제작국 팀장에게 연출을 대신할 외주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기획제작국에서 또 다른 고 이재학 PD의 연출작이었던 쇼 뮤직파워도 손을 떼라고 통보했고요. 이제 사실상 해고를 종용받고 청주 방송을 이재학 PD가 나갔었던 건데 이 부분으로 이제 소송을 냈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인데요. 네. 스텝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건데, 그 나중에 뭐 회사에서는 이게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거다. 네.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했지만, 네. 실제로는 뭐 강제적으로 해직된 거지요. 네. 해직이 4월 달에 됐죠. 네, 해직이 4월 18일 4월 달에 됐는데, 네. 그 다음 달에 이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비정규직들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갑질당한 노동자들이 상담하는 그런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보내가지고 하니까 직장갑질 119에서 변호사분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은 이제 9월달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 우유곡절 끝에 그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동료 직원들이 증언도 제대로 잘 해줬어요. 사실 완서 써줬는데 회사 쪽에서 가정방법으로 해유와 협박과 이 증언을 번복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 1월 22일 날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막 분노를 했는데요. 그 판사가 굉장히 아마 이 부적절한 그런 아마 판단한 거로 그냥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1월 20일 날 패소를 하고 잠깐 방송을 끊었다 갈까요?
1월 20일 날 패소하고 1월 30일이 생일인데 네. 그날 아마 판결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5일 뒤에 자진을 한 겁니다. 예,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네. 너무 억울하다. 뭐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소송 내용을 이래 보면 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건데요. 네네.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죠.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뭐 법적으로 뭐 쟁점이 된 게 회사 쪽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다. 네. 이 프리랜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네. 노동자의 명백한 이런 상황. 네. 명백하게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네. 노동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비슷한 사례에서 이미 법원 판결도 있었어요. 네네. 예, 2012년도에 프리랜서 조연출로 돼 있었던 네. 고 이윤재 PD가 가로 사망했을 때 네. 그때 소송을 해가지고 청주방송 노동자입니다. 예, 네. 산재 인정이 됐던 네. 노동자다. 네. 인정이 됐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고 네. 또 이번에 1심 판결도 그렇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러고 해고 여부도 이제 두 번째 쟁점이었는데 네. 자진 사직이다라고 주장을 네.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는 본인이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고가 정당하냐? 이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쟁점은 하여튼 노동자인지 아닌지, 네. 그다음 해고인지 자진 사직인지, 그다음 또 그만두게 시킨 게 정당하냐 안 하냐인데 뭐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문제는 뭐 당연히 해고 무효 확인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인데요. 굉장히 이상하고도 요상하게. 네. 패소를 하게 됐어요. 이걸 패소를 했는데 뭐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냄새는 굉장히 심하게 나는 예,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렇게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은 유가족분들이 이어서 진행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박서군 이사님이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은 고 이재학 PD가 같이 청주방송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노동자고 뭐 그분이 PD로 얼마나 많은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얼마나 맡았는지 진술을 해줬던 동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의 압박, 회유,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철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세 사람이 진술서를 써줬는데요. 네네. 그때 회사 쪽에서 굉장히 심하게 네. 입체적으로 압박을 해요. 진술서 작성한 사람들만 피해 볼 거다. 네. 예를 들면 또 뭐 진술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네. 당신들 아이 아빠 아니냐 가장인데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 네. 연봉 계약직인데 잘 생각해라. 네. 그리고 사전에 확인서 쓴다고 얹으려 주지 그랬냐. 인간적으로 서운하다. 네. 뭐 그동안 우리를 나쁜 놈으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압박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해유와 협박을 네. 한 거고요. 그래서 뭐 경위서를 작성을 하라. 이렇게 경위서를 처음에 두 번이나 작성했는데 고치라고 하고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진술서를 취소하고 네,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 확인서에 이게 이제 법정에 제출돼 가지고 네네. 이른바 이재학 PD가 제출한 확인서 그거를 진술서를 신빙성 없게 만드는 건데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서명해 줬을 뿐이다. 네. 요렇게 이제 사실과 다른 거를 쓰도록 만드는 거지요. 네. 세 사람이 아마 진술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내용에 본인들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아주 자필로 썼다는 거거든요. 네네. 진술서를.
자세하게 구체적 근무 실태나 그런 걸 진술했고, 그 다음에 사직이 아닌 해고다. 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쓴 거를 그 이작 PD가 조금 고쳐가지고 타입까지 쳐가지고 확인을 시켰어요. 네. 확인을 시키면서 말하자면 사실 맞냐 하게 맞다 해서 사인을 해달라 해서 사인을 해온 건데, 앞에 자필로 썼다는 거는 싹 빼버리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설명해 줬다는 식으로 이제 한 거지요. 네, 참,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 위정을 은폐한 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요. 또 증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주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류 대부분이 고 이재학 PD가 갖고 이제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어 했던 서류들이 대부분 다 청주방송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뭐 없다, 우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동료들이 주는 것조차도 좀 방해를 했다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뭐 팀장 3사람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는데, 네. 그것도 경영기획국장의 지침에 따라서 뭐 여러 번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실상 회사 쪽에서 낸 그 사실관계 확인서는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이 써준 진술서는 나중에 그 취소시킴 해요 압박에 의해서 취소시키는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된 거죠. 예, 참 하여튼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심적 그 고통을 겪었을지 뭐 익히 짐작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리고 앞에서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짚고서 이후 질문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측에서 증거와 증언들을 위증하고 은폐하는 상황에서 1심을 심리했던 청주지법 정선호 판사는 진술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 관계상 회사 직원이 이재학 PD에게 진술서를 써주기 어려운 구조에서 제출됐음에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증거를 기각했었는데요. 결국 1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 이재학 PD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재학 PD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에 스스로 생을 져버렸는데요. 고 이재학 PD 죽음 이후에 청주방송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서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청주방송 측에 부당해고당했다라는 판단을 내놓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인정이 될 수 있었는지 얘기해야겠네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사자로 구성이 된 거죠. 네. 시민사회 추천하는 사람이 1사람, 네.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 3사람, 네. 그리고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3사람, 네. 회사에서 추천한 3사람, 이렇게 해서 총 10사람으로 10명으로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요. 네. 그때 이제 구성될 때 합의를 그랬죠. 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네. 이행하겠다. 사전에 이미 이제 진상조사 결과는 그냥 조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회사 쪽에서 이행을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 내용에 굉장히 책이 한 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나와 있는. 저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정말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두껍게 나온 책으로 한 권인데 제가 자세하게 다 봤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뭐 그래도 그거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고요. 네. 핵심 말하자면 길목이라고 합니까? 핵심 요점만 이야기하면 회사 내에서 피크를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 책상도 이 회사 기획제작국 엔터컴이라고 하는 하청회사 쪽에 공용 사무실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를 했다. 장비와 인력 이런 것들도 청주방송이 그 비용을 제공한 그런 데서 쓴 거고요. 차량도 회사 소속 기사들이 운전한 그 회사 차량이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작에 필요한 그 비용 또 청주방송의 법인카드로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근무할 당시에는 계약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고되고 난 뒤에 도급 위탁 계약서를 이작 PD 말고 다른 동료들한테는 다 그렇게 또 말하자면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이재학 PD도 그렇게 된 거다.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 또 기획제작국의 청주방송 기획제작국 이 연락처 리스트, 전화번호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재학 PD라고 돼 있어요. 네. 예,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각종 행정 업무, 사업 관련 서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는 그런 그 업무를 맡고 정산 서류,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제작 관련되는 이제 협찬 같은 관련 뭐 이런 부분들도 정산 서류도 다 이재학 PD가 다 행정 업무도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뭐 이런 쯤 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는 청주방송 그 직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프리랜서다 이렇게 뭐 말하자면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자료 이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그 아주 뭐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어느 모로 보나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노동자냐 아니냐 그리고 이 사직이냐 해고냐 그다음 부당하냐 정당하냐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다 부당하고 노동자이고 해고고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건데 결과가 이래 나오니까 그럼 사실은 뭐 그 이재학 PD가 직장 갑질 일구하고 그 말하자면 상담할 때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판례를 남기겠다. 응? 전국에 알려지지 않겠느냐. 응? 그러고 변호사님하고 계약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측하고. 근데 저는 판례를 남기겠다는 내용을 계약서를 썼어요, 변호사님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들어오고 뭐고 그러니까 판례를 남기겠다. 그러면은 일단 당장 저희 회사도 조심하겠고 남아있는 후배들한테 조심하겠고 판례를 남기면은 전국에는 어떻게든 알려지게 될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14년 동안 못 썼던 계약서를 한번 쓰겠죠. 나머지 프리랜서들, 전국 민방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그렇습니다. 이재학 PD 그 살아생전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항상 돈이 부족했음에도 본인이 스태프들의 점심을 사가면서까지 우리 뭐 밑에 후배들 다 돈도 없는데 밥이라도 내가 사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좀 평소 본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을 챙겼던 분이라고 해요. 또 원래 그 해고를 당하게 됐던 기획회의에서도 본인의 인건비를 올려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너무 이제 힘들다. 인건비를 좀 올려주고 충원을 해서 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박서군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좀 내용이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다른 또 이제 언론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소송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청주방송에서 굉장히 모렴치한 태도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죠. 예, 패소 후에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소리내 울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주방송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그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상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고 이재학 PD와 소송 중에 이뤄졌던 회사의 어떤 위증, 회유, 협박 등 부당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래 보고서가 발표됐던 6월 22일까지 청주방송과 유족은 서로 양보해가며 좀 합의점을 찾고 있었고 미리 의견 교환도 했었는데요. 6월 24일 최종 합의 채택 예정을 앞두고 사측이 회의 자리에서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 불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도 저 유족 측이나 이 유족 측이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양보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뒤로도 양보를 해가지고 결국 7월 2일 날 이 사자가
유가족 대표하고 네.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네, 네. 그러다 회사의 대표이사 같이 참여한 겁니다. 대책위의 대표하고 네.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이 사자가 잠정 합의를 했어요. 네. 7월 2일 날. 네. 잠정 합의를 해가지고 7월 7일 날 이 조인식을 하기로 네네. 약속까지 하고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적 변경이 없는 선에서 세부적인 에서 이제 수정 문구를 교환해가지고 조정을 좀 하더라도 하여튼 내용적 변경이 없는 선에서 네네. 그 해서 7월 7일 날 조인식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루 전날인 7월 6일 날 네.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를 열었답니다. 왜 이사회를 열었냐면 그게 사실상 그 청주방송의 회장 지금은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죠. 네. 회장으로 돼 있다가 사임하고 이제 이사회 의장인데 여기 그 이두영 회장인데 그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엎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 조인식을 거부하면서 잠정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 네.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잠깐 나왔는데 이 최종 합의가 계속 불발되는 이유로 그 이두영 회장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 뭐 왜냐하면 대표이사 사장이 같이 잠정 합의했고, 네네. 자기가 합의했는데 엎어지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아. 사장이 사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뭐겠어요? 회장이 그걸 한 거죠. 이거는 네. 안 봐도 비디오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지역 민방들이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뭐 지역 민방이 말하자면 건설회사, 네. 건설 자본들이 되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이두영 회장도 두진건설이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의 회장인데요. 이 양반이 지분을 지금 51.34%를 갖고 있어요. 네. 건설 자본이에요. 네. 그 지역 토호, 말하자면 지역의 건설 회사를 하는 건설 자본들이 이른바 안전판, 또 로비용, 대관 로비용 또는 또 여러 가지 안전판용으로 해서 이 지역 방송사들을 소유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적폐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뭐 사실은 이 청주방송만은 아니죠. 지금 서울에 있는 SBS 네. 또 태영건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광주방송 같은 경우는 호방건설이라고 그게 대주주인데 이 호방건설은 서울신문에도 지금 19.4%를 지금 네. 했잖아요.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서울신문을 지금 장악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방송은 주 3나, 제주방송은 네. 주 유성건설, 대도종합건설, 한주홀딩스, 청주방송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강원도의 방송인 지와는 SG건설, 네. 하여튼 거의 그 지역의 민방들이 건설회사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청주방송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아마 결과적으로는 지역 민방들을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 건설회사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일정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진건설 회장인 이두영 회장의 이런 농단은 네. 이 적폐 이 세력들이다. 네. 그래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응징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네. 예, 이런 정도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청주 방송 행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으려면 좀 그들의 어떤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대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일까요? 예, 지금 현재 청주 방송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 점심 선전전 하고 있고요. 그 청주에서만 하니까 지역밖에 안 되니까 서울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네. 국회 앞에
그 릴레이 1인 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두영 회장이 또 굉장히 참 적벽스럽게 뭐냐면 공대의 구성원 두 사람을 지금 1억씩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우리 충북민원연 사무장 한 분하고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하고 두 사람을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참 진짜로 적반하장의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보자니 너무 하는구나 해서 이번 금요일 날 7월 17일 날 오후 5시에 청주방송 앞에서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 이행 촉구하는 그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가지고 좀 힘을 모아서 이 사회 여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고 이재학 PD와 관련해서 청주방송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고 이재학 PD뿐만 아니라 청주방송에서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얼마든지 제2의, 제3의 이재학 PD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당한 처사에 놓일 수 있는 언론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진상조사는 사실은 이재학 PD의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또 부당해고의 상황을 조사하는 1소위원회가 있었고 이 소위원회가 이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절반 이상의 분량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합은 설문조사를 하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85.5%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방송이나 보도의 제작 편성에서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뭐냐 이랬더니 72%가 경영진의 간섭 압력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인적 구성을 보니까요. 정규직이 78명이고요. 비정규직이 42명. 정규직 인원의 53.8% 수준대가 있는데요. 42명 중에 구성을 보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작가 7명. 작가가 있어야 그 방송이 만들어지잖아요. 방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데요. 22.9% 7명이나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9명이나 있고요. 그다음 MD가 이제 마스터 디렉터 해가지고 뭐 일종의 주조정 방송실에서 주조정하는 이런 분들이 4사람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AD 3사람, 그 다음 리포터는 MC나 리포터가 5명이나 되는 그런 그리고 CG 2명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파트 5명, 그 다음에 뭐 경비 청소도 4사람이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 말하자면 필수 요원들이 다 비정규직으로 돼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중에 보니까 5년 내지 10년이나 근무한 장기 근무한 사람이 20%에 해당되는 7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0년 이상은 17.6%에 해당되는 6명이나 되는 그래서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37.6%나 되는 이런 정도 상황이고요. 남의 사람들이 뭐 1년에서 3년 사이는 한 8명, 1년 미만 9명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보니까요. 79.41%에 되는 사람이 급여가 250만 원이야. 말하자면 거의 최저임금선. 저부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게 급여를 2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맡는 업무는 예를 들면 작가면 작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 뭐 실제로는 해도 너무한 상황인 거고요. 이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임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비정규직 그 실태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번에 이 합의 내용도 잠정 합의 내용도 제일 큰 합의 내용이 뭐냐면 그건 거예요. 이 비정규직 중에서 이 일부 분들은 바로 정규직화하고 일부 분들은 정규직화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가들에 대해서 바로 정규직이 안 되니까 네. 같이 합의해가지고 말하자면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정규직과 로드맵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하자면 무기계약직 비슷하게 이렇게 하자. 고용 안정을 좀 보장하자. 이런 내용들이 합의였어요. 별 것도 아닌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최종 합의가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참 너무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좀 언론계에서 관행이라고 불리우면서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지위, 그에 맞는 처우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 더 좀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고 이재학 PD를 관련해서 최근까지 좀 정리하고 따라오고 있는 언론을 찾아보기 많이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예. 네, 물론 이제 미디어 오늘, 뉴스타파 혹은 오마이뉴스 이런 곳에서 고 이재학 PD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보도들을 좀 볼 수 있긴 했었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지상파 뉴스 방송이라든지 좀 아니면 일간지에서 좀 다뤘어야 했을 텐데요. 비정규직 600만 시대, 하지만 부당한 해고와 처우는 여전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임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프리랜서는 보통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네, 이들은 혼자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함께 하는데 정규직은 좋은 대접받고 하청업체 직원은 찬밥 대접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꽤 됩니다. 인권위가 이런 차별을 하는 회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처음으로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월급으로 자산을 읽어가죠.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커서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임금 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정규직 연봉이 60%, 심지어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 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비정규직 차별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가 있었고 한 달 이상 병가를 냈다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지급을 놓고 직장 내 차별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는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한 건데 우체국에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들에겐 이제서야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인이 된 저희 형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프리랜서 PD라는 그럴싸한 이름 하에 받은 대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저희 형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요.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네. 굉장히 심층 보도를 한 셈이죠. 네. 예, 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는 꾸준히 쭉 해왔고요. 오마이뉴스에서 띄엄띄엄 보도를 해왔던 이런 정도인데요. 왜 그럴까? 네. 말하자면 메이저 언론, 특히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 네. 거의 보도를 안 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 그리고 또 다른 지상파 방송인 SBS, 종편 거의 모든 방송사 더 이전에 이미 제일 열악한 경우가 말하자면 지역 민방들 네. 또 지역 방송들이 다 똑같아요. 대전 MBC에서도 이른바 성차별 아나운서 문제로 지금 네. 국가 인권위 그 권고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권고를 이행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속된 표현을 쪽팔리는 수준인데요. 네. 공영방송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만연해 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방송만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그 공영방송에서조차도 거의 비슷한 네. 이 정도 심하진 않은데 네. 이 정도 심하진 않아요. 이 경우는 진짜로 해도 너무한 사례에 속하고요. 공영방송인 이런 또 KBS, 지상파 방송 이런 데서도 이 비정규직들에 대한 이 차별 부분이 구조화되어 있는 아마 이런 데서부터 이 연유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짐작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민원연에서는 돌마고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춘 돌마고 투쟁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굉장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이 공영방송화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는데 제가 공치사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보람이 공영방송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서 보답해라. 너 민원연이 그 정도 나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다. 예, 뭐라고 저도 그 정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영방송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는 일의 중요한 그 출발점 중에 보도 제도로 보도는 많이 나아졌지요. 보도 특히 PD 저널리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고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미진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전히 안 풀리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고 우리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했던 시민들 그리고 우리 민원연 입장에서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 작심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촉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연에서도 이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고 토론회, 실태 보고회 이런 것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는. 그래서 더더욱 이번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저음해서 청주방송에서의 해결만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이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을 저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서군 이사님 모시고 언론계에서 잘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더불어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실은 제가 원래는 이제 민언련에 하시고 싶은 말이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을 좀 전해달라라고 질문을 작성했었는데 너무 멋있게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뭐 미디어 탈곡기에 함께 하신 소감이나 꼭 한 번 더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예. 뭐 지난번에 한번 이 이른바 회원 인터뷰 개요를 해서 굉장히 길게 뭐 촛불항쟁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한번 하긴 했는데요. 우리 어쨌든 민언연이 시작이 종이 매체를 비판한 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30몇 년 지난 사이에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종이 매체에서 이른바 시청각 매체로 그 다음에 다시 또 모바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미디어 탈곡기가 이른바 시청각 매체로서 조금 더 뭐라고 합니까? 전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우리가 미디어 비평하는 것이 종이 보고서로 많이 이때까지 해왔고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했고 참 그나마 공영방송 정상화하는데도 종이 매체가 갖고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액션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이 미디어 비평 이제 하는 거를 이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또 모바일로 적극적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아마 좀 전체적으로 버전업 해야 된다. 버전업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래 활동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언연 활동의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진화의 발전에, 진화의 방향이 그런 거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제가 하면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둘이 마지막에 탈탈탈 안녕. 그렇게 알았어요. 해보겠습니다.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굉장히 낯서네요. 안녕하세요. 회원과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방송 모니터 담당 공수영 활동가입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언론들이 또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평온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87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언연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 손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미디어 오늘의 손가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손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디어 오늘 손가영 기자님 모시고 이제 방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탈곡기는 언론 행태 그리고 미디어 이슈, 언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송인데요. 오늘 손가영 기자님 모신 이유는 이제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님 사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저희가 꼭 손가영 기자님 모시고 싶다라고 앞서서 몇 번 이제 섭외할 때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재학 PD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실 때부터 취재를 해오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살아생전에 이제 통화했던 영상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부당해고 소송 진행할 때부터 취재해오셨던 게 맞나요? 처음 이제 이재학 PD님께서 자기 사건을 알려오셨을 때가 2019년 7월 초쯤이었고, 그때 연락이 닿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사유로 이렇게 부당해고가 돼서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관심도 많은 사람이고 꼭 기사로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취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그 이재학 PD님이 원래는 그냥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미디어 오늘 쪽에 이제 연락을 주셨던 이유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딱 그때 제보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제보 전화를 주시기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공판에서 네. 그 자신의 이제 노동자성을 이제 증명해주는 진술서를 써준 직원들이 진술서를 써줬고 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제출한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직원들이 향한 어떤 회유나 압박 행위 등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엄청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멈춰야겠다라는 싶어서 그럼 언론에 제보라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전화를 주셨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급하다. 하지만 이것을 보도해주지 말아달라. 보도는 왜 지금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던 만약에 거죠? 보도가 되면 그 직원들이 당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재학 PD한테 말한 게 되고 그럼 그분들이 더 괴롭힘을 당할까 봐. 2차 가해란 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다. 그래서 보도에는 담아주지 말라. 그러나 취재할 때 좀 물어봐주고 좀 회사가 좀 그걸 그만두게끔 하기 위해서 좀 취재는 해주고 물어는 봐달라. 그러나 보도에는 쓰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부당해고 사건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도는 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하고 계약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측하고. 근데 저는 판례를 남기겠다는 내용을 계약서를 썼어요, 변호사님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들어오건 뭐건 그러니까 판례를 남기겠다. 그러면은 일단 당장 저희 회사도 조심하겠고 남아있는 후배들한테 조심하겠고 판례를 남기면은 전국에는 어떻게든 알려지게 될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14년 동안 못 썼던 계약서를 한번 쓰겠죠. 나머지 프리랜서들, 전국 민방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 봤을 때도 원래 미디어 오늘에서 그 취재 당시의 통화를 바로 풀었던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다 이러고 프리랜서 PD들을 위해서 이재학 PD님이 얼마나 이제 많이 신경을 쓰셨었는지 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어쨌거나 일부 전진을 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디어 오늘에 이제 송가영 기자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합의가 타결이 됐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미뤄오던 건데 이제 청주방송 사측과 유족,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대책위 이렇게 사자 대표 합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은 이것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계속해서 미루고 불발되다가 드디어 합의가 타결됐다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7월 22일에 이제 합의 타결을 했고 이제 23일에 이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인식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거쳤는데 이재학 PD님 사망하신 지 171일째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그러니까 보고서가 확정이 된지 보고서 확정은 6월 1일에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공식 확정을 했는데 이제 그 보고서가 내용이 확정이 된지는 50며칠만 한 50여일만 타결이 됐죠. 저희는 들으면서도 170여일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굉장히 어쨌거나 그거를 달수로 친다면은 거진 한 6개월 후에 이게 합의가 타결이 된 건데 실은 청주방송에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그 결과 보고 진상조사위가 수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결과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합의가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는 해요. 이렇게 미뤄오던 합의를 드디어 이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요구했던 이행 요구안을 무엇인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좀 뽑아왔는데 골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6개 대주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과제가 딸린 게 27개가 있어요. 그 대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청주방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조치 그리고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청주방송 내의 비정규직 고용 구조 개선, 네 번째로 그 비정규직 노동 환경, 노동 조건 개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조직 문화와 그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방송사 비정규직을 다루는 법 제도 개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뭐 공식 사과와 책임자 조치에는 대표였던 그리고 지금 대표인, 그러니까 그 대표였던 이두영 이사회 의장과 그 이성덕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유족과 그리고 전체 직원과 이제 지역사회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학 PD 그 명예회복 관련에 있어서는 그 이재학 PD님을 이제 청주방송 정규직 PD로 이제 명예복직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그리고 명예노동조합원으로 또 이렇게 또 인정하는 그런 또 행사가 있고, 제가 보니까 그 편집실도 하나 이재학 PD님의 이름을 따서 뭐 갖는 걸로. 이재학 PD님이 막 제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재학 PD를 줄여가지고 제피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은데, 그 추모 공간으로서 편집실 한 곳을 이렇게 JP 편집실 이렇게 명패를 단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 비정규직 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 환경 개선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 보고서가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재학 PD님 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까지 간 것,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된 뭐 용역업체 직원이나 그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9명에 대해서 이제 매해 3명씩 순차적으로 2020년 말까지 정규직화하는 그 이행 과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가 직군 관련해서는 작가 직군도 한 9명 정도가 계신데, 분들은 좀 이견차가 커서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번 이견이 크다는 게 그 작가분들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논의 테이블에서요. 그 뭐 작가 직군의 어떤 뭐 노동자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그 관점이 좀 이견이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화 대상이 된 9분처럼 이렇게 포함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고용 안정 구조나 아니면 직접 고용 계획 관련해서는 그 작가 대표와 그리고 노사, 청주방송 노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TF를 꾸려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어쨌거나 그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변화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에 있어서는 아무 원칙 없이 이제 비정규직이 고용이 남용되다 보니까 뭐 개별 PD에 따라서 그 비정규직 분들이 일하는 어떤 환경이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 운용 방침 그것을 좀 회사 차원에서 마련을 하자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복리후생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9월 30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크게는 이제 조직 문화 및 시스템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사협의회에 이제 뭐 사측 위원이고 노측 위원이 있잖아요. 이 노측 위원 구성에 이제 비정규직 대표를 함께하는 것으로요. 포함시키는 이제 그 안을 또 9월 30일까지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거 말고도 분기별로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성평등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뭐 고충 상담, 여기에도 이제 비정규직 추천 외부위원회 참여를 보장한다.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안을 이제 9월 30일까지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좀 청주방송 내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PD뿐만이 아니라 뭐 작가분들이나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기사로 찾아봤을 때 그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까지도 해가지고 좀 안정된 고용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9월 30일까지라 지켜는 봐야겠지만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송가영 기자님을 가장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 이재학 PD님과 관련된 진상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게 200쪽이 넘거든요. 저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석원 이사님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여주셨는데 되게 두꺼워요. 200페이지가 넘는 거라 그거를 다 보시고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시리즈물로 기획
기사 보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민원련에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으로 상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궁금했던 게 다 보고서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보도 기사를 쓰시느라. 그러면은 좀 특히 이제 후반부 내용이 앞부분 내용은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 내용은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노동자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나 그 실태 조사를 한 부분이었는데 좀 그거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 이행 요구안 합의 타결까지 가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좀 잘 됐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아,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그 기사를 되게 압축적으로 쓴다고 그냥 되게 저는 좀 많이 빠뜨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개 보고서니까 보고서 내용을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저는 엄청 값지고 엄청 소중한 결실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보고서가. 왜냐면 어떤 한 방송사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조사받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또 분석을 해서 이행 요구까지 정리한 보고서는 이번이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청주방송은 정말 그 한국의 되게 많은 방송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으로 그 분석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뭐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뭐 정보 공개를 할 의무가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값진 결과이자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되게 초석이 된 어떤 사례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는 있긴 한데 남기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실질적인 어떤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나와 있진 않아요.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그 이주영 의장이 2000년부터 이재학 PD가 돌아가시고 나서 2020년 3월 30일까지 등기 대표이사를 쭉 있었거든요. 그냥 쭉 대표이사였어요. 그럼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계셨던 거네요. 네네. 엄청난 권력이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조직 문화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나 어떤 예산 운용, 전반적인 그런 그 회사 운용의 책임이 사실은 이주영 의장에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비정규직 고용 구조도 1년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거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성덕 대표이사는 뭐 불과 작년에 아마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뭔가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게 조처에 나설 사람은 이주영 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재학 PD 사건 관련해서도 이재학 PD가 2018년 4월에 부당해고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두영 의장이 대표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장은 이성덕 사장이 아니라 다른 이한복 전 사장님이셨고 그리고 소송이 들어간 것도 2018년 9월이었는데 그때도 이두영 의장이 대표였었고 당연히 그 수천만 원 정도의 그 임금 청구 소송인 건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이두영 의장이 모를 리가 없고 그렇죠. 모를 리 없다라는 거는 좀 믿기 힘든 부분이죠. 사실. 소송을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가 논의도 당연히 거쳤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뭐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상식적인 조직 시스템 구성상 당연히 대표이사 보고받고 지시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두영 의장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재학 PD님의 사건을 알았는지 뭐 이 사안 관련해서 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긴 했죠. 근데 그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실은 그 미디어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보도를 보면은 이두영 의장의 뜻이다. 뭐 돈을 받고 이제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 타결할 때 사측에서 이두영 의장은 뭐 경영에서 물러나신 지가 언젠데 당연히 상관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송가연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봤을 땐 합리적으로 이두영 의장이 과연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재를 하시면서 이두영 의장이 분명 좀 뭐랄까 손을 썼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좀 그렇게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실 수 있을 부분들을 취재하면서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 취재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렇게
중간에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뭔가 진상조사 결과를 뭔가 다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입장이 6월 1일이 좀 기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3일 전 5월 28일에 이두영 의장이 그 충북 대책위, 이 사건 충북 대책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 본부장님이랑 그다음에 이수희 그 충북 민원연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상대로 1억 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을 다 부정하고 부당 뭐 어떤 그 소송 과정에서의 어떤 괴롭힘이나 뭐 미증이나 이런 부당 행위들도 다 부인하고 자기는 청주방송 경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다 밝히고 되게 세세하게 입장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소장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대주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겠냐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은 이두영 의장이 이번에 뭐 합의 타결되면서 소송 다 취하하고 뭐 공식 사과하겠다라고 입장 밝힌 걸로 알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이제 방송은 저희 이번 주 수요일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그 28일 화요일에 이제 오전에 청주방송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제가 유족도 참여한 자리에서 뭐 이두영 의장이나 아니면 이성석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명예복직 하는 그런 하는 행사가 있다고 마련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점 생각했을 때는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아마 미디어 오늘에서 손다은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시거나 하겠죠. 그럼 저희가 또 진짜 사과를 했을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이제 자막으로나 아니면 보도 부분을 좀 넣어드릴게요. 연결성 상에서 이제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이게 어떤 시청자분들은 합의 타결됐으니까 오케이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이렇게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행 요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지 당장 모든 게 오케이 끝 이렇게 이행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이행 점검 기간이 언제고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장 빠른 이행 점검은 28일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네. 왜냐면 이게 공식 사과, 그다음에 책임자 조치, 그리고 명예회복 이게 다 합의 후 일주일 이내여가지고 내일 이루어지거든요. 그 내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되는. 그러니까 내일이 거의 이제 처음 이제 이행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행 과제에 대해서 5차례 다섯 차례 시점을 두고 그 청주방송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언론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 대책위 그리고 유족 3자에게 통보를 하는 시기거든요. 통보하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도 아직 해체된 건 아니에요. 이행을 계속 점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 3년이 걸려요. 왜냐면 노동자성이 인정된 비정규직 9명 정규직화하는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매해 3명씩 올해 3명, 내년 3명, 내후년 3명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내년 그 2022년까지 지켜봐야 하고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지켜봐야 하는 이제 2라운드 뭐 어떻게 보면 2라운드겠죠. 더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뭐 9월 30일까지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뭐 노동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 테이블이나 복리후생 같은 비정규직 분들의 어떤 노동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하는 때이라서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초석이 마련되는 그런 1라운드는 뭐 끝이 났다라고 합의가 타결됐으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과연 이행을 정말 합의한 것만큼 잘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따라가는 그런 뭐 2라운드라고 하면 그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손가은 기자님은 계속 청주방송을 오고 가시면서 취재를 하시겠네요, 이행? 네, 그럴 계획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은 제가 송가영 기자님 꼭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언론 현장이나 이제 언론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취재하고 또 기사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언론 노동자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이번이 솔직히 처음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떠올려봐도 CJ ENM의 뭐 이한빛 PD님도 계셨고 EBS의 김광일, 박환성 PD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분명히 언론계 관행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그렇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다뤄도 막상 본인들이 내부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비정규직을 약간 쓰고 버려도 된다라는 인식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든지 방송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뭐 비정규직 뭐 얼마든지 쓰고 버려도 되지라는 약간 어떤 인간으로서의 대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닐까.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이. 네. 뭐 항상 이제 외부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하고 문제 제기해 왔지만 정작 이 울타리 안에 어떤 그런 비정규직 남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언론계 내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막 신경을 쓰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저 근데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소에 그냥 비정규직 언론계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이렇게 잠시 화제가 되고 바뀌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이재학 PD님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청주방송에서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발생할까?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결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너무 맞는 말인 게 상황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왜 항상 그렇게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만 뭐 없던 일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조명이 되고 이번 사건도 너무 안타까웠고 혹시 이재학 PD님 말고도 관련해서 이렇게 부당한 처우에 놓였던 다른 또 언론 노동자분들을 취재하고 보도하셨던 적도 있나요? 각계 직군들 뭐 하도 현안이 많으니까 뭐 PD 말고도 다른 직군들은 취재 뭐 많이 해본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미디어 전문지 기자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안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제보라고 할까요? 저희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뭐 작가진들이든 아니면 조연출이든 뭐 아니면 뭐 조정 기술 이쪽 분들이시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보 분명히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조명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보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 제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말하기 꺼려하세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지금 제가 앞서서 했던 질문에 연결해서 계속 지금 방송에서 송가영 기자님 너무 모시고 싶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고 이재학 PD님 사망 사건을 다룬 언론 제가 보고서 굉장히 유의미한 보도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미디어 오늘이랑 뉴스타파 요 두 정도 매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단건 보도를 한 매체들 분명히 있고 한데 뭐 더 좋은 보도를 해주신 언론분들 제가 많이 못 찾았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미디어 오늘이랑 뉴스타파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번에 합의가 타결되고 나니까 그래도 KBS 방송으로도 나오고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 왜 이 사안을 취재하고 다루지 않는 걸까? 왜 조용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너무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렀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언론계에서 관심 가져왔던 노동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이게 좀 미디어 전문 기자님을 모시면은 그래도 업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충북 지역에 충북인 뉴스라는 온라인 매체도 있거든요. 거기 기자분들도 엄청 애 많이 쓰셔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북인 뉴스. 네, 그냥 그쪽 아시는 답일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냥 방송사 방송사 기자분들이랑 얘기를 해요. 이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사실 보도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뭐 기사같이 판단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건이라도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냐. 너무 비극적이다. 뭐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아이템이 올라오면 사실 애매한 뭐 데스크선에서 잘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데스크선에서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기자들이 사실은 발제하는 것도 줄어들겠죠. 올려도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근데 누구도 이거는 문제인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그냥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집국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구조를 또 바꿔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모든 언론사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숨으면 안 되는 문제죠. 숨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방송국에 정말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이제 정규직 PD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비정규직인데 그분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방송, 언론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잠깐 했었다가 다시 이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내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모순적인 거죠. 그렇게 노동 문제 다루고 뭔가 누군가 죽음으로써 노동 문제가 조명될 땐 그렇게 다들 막 달려가가지고 막 거세게 다루더니 언론계 노동자 문제에서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고 다루지 않는다는 게 저는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언론의 자세로서 맞을까? 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비정규직 600만 시대. 하지만 부당한 해고와 처우는 여전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임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프리랜서는 보통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네, 이들은 혼자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함께 하는데 정규직은 좋은 대접받고 하청업체 직원은 찬밥 대접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꽤 됩니다. 인권위가 이런 차별을 하는 회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처음으로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월급으로 자산을 일궈가죠.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커서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임금 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정규직 연봉이 60%, 심지어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 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비정규직 차별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가 있었고 한 달 이상 병가를 냈다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지급을 놓고 직장 내 차별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는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한 건데 우체국에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들에겐 이제서야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인이 된 저희 형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프리랜서 PD라는 그럴싸한 이름 하에 받은 대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저희 형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순적인 게 맞죠? 남만 비판하고 자기 비판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네,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언론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신뢰가 깎여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를 뭔가 사회적인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기 문제를 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같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민원련에서 팔로우해서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학 PD님 사건이 있었고, 또 대전 MBC 성차별 그 채용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 둘 다 어느 방송국 어디 언론사에서 다 내재되어 있던 그냥 암암리에 그래 왔어, 관행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돼 왔던 문제인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실은 더 일찍 바뀌었어야죠.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네. 문제화됐던 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변화를 좀 촉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송가연 기자님을 얼굴을 뵌 건 오늘이 처음인데, 이제 전화로 제가 섭외 요청을 할 때 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얼굴이 나오는 방송에 대해 살짝 꺼리셨어요. 얼굴이 나오나요?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이 나오나요? 이러시다가 이제 섭외 요청을 수락하시면서 약간 본인에게 하시는 말처럼,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그럼 저 촬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뭐죠?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이런 사안을 이런 사안은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보도가 안 돼서 유족도 그렇고 뭐 대책이 아무튼 싸우시는 분들이 좀 더 외롭게 싸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 외면을 받으면서 언론 보도가 얼만큼 안 됐었냐면 2월 4일 사망하시고 이제 5일부터 그 사실이 다 이게 퍼졌는데 2월달 이제 충청권역 종합일간지 13곳을 봤을 때 13곳 중에 4곳만 기사를 한 건이라도 냈고요. 네, 그 중에 2건은 그냥 익명으로 다 처리한 단건 기사고, 네, 그러니까 거의 2곳만 두 건 이상 기사를 낸 거고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뭐 대책위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줄거리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9곳은 사망 소식조차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송 보도도 비슷한데, 이제 10개 지상파나 뭐 보도 전문 채널, 종합편성 채널을 봤을 때 2월부터 4월까지 보도량을 조사해 봤을 때 리포트와 인터뷰 기사를 뽑아봤을 때 4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봐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재학이라고 치면은 자꾸 스포츠 선수만 뜨고 맞아요. 제가 이재학 PD님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학 PD 청주방송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야지 방송이 좀 나오는데, 그 방송도 거진 다 단건 보도나 혹은 이제 청주방송 같은 건 이제 익명 처리되고 뭐 프리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더더욱 좀 이 사안을 계속해서 쫓아서 끈질기게 취재를 했던 송가연 기자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시청자분들은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어서? 저희 방송 언론인 분들도 보세요. 큰일 났네. 지금 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유족분도 이제 마지막 합의하고 나서 회견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형을 기억해달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엄청 이렇게 부조리한 어떤 언론계 현실에서 되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싸운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자기의 판례가 그렇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분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들이 이 사건을 다 주목하고 보도하진 네. 않더라도 이거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어떤 희생, 비단 중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건이 없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되면 참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당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정말 소중한 어떤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어떤 그 결실이 나올 만큼 더 다른 방송사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으로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청주방송이 이행 요구 약속을 지키는지 네.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것도 앞으로 저희 민원련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쫓아가면서 그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즐겁다고 해도 될까요? 어쨌거나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가영 기자님과 함께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님 사망사건, 그 이후에 언론계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음 아픈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의가 타결돼서 진일보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이행 요구를 확실하게 따라갈 것인지 앞으로도 좀 전해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송가영 기자님을 또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